안녕하세요. 웨너제 TV의 제이크입니다. 제가 저번에 Q&A를 진행했었는데 그 답변을 아직 제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드디어 한 달 만에 정말 죄송해요. 너무 늦게 올려서 너무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최대한 빨리 이제 업데이트도 하고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해드리기에 앞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오늘이 9월 4일이에요. 오늘이 그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이제 2.5 자가격리 상태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일주일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되고, 그리고 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IFBB 아시아 그랑프리가 9월 18, 19, 20일에 열리는데, 지금 그게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뛰어보고 싶었고 올림피아 대회를 꼭 뛰고 싶었는데 제 생각에는 취소될 가능성이 엄청 큰데, 그래도 계속 준비를 해 나갈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나바코리아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참가 인원이 별로 이제 안 돼서 이제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26일, 27일이었는데 26일로 한 번에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10개월이라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금 너무 사실 지치고 힘든데, 이 대회들이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뭐 어떡하겠어요. 버텨야지 뭐. 이 10개월이라는 그 다이어트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포기하기에는. 끝까지 가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포기 안 하고, 만약에 제가 포기를 하게 되면 후회할 것 같아요. 후회할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민화님께서 미국에 사셨다고 했는데 몇 살에 미국 가셨다가 몇 살에 한국에 온 거고, 미국에서 하셨던 일이랑 한국에 들어온 이유, 전반적인 미국 생활이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2000년도 때 저희 네 가족이서 어머니, 아버지, 제 친동생 같이 미국의 메릴랜드라는 지역, 워싱턴 DC에서 1시간 거리 그쪽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이민을 갔는데 저 혼자 2016년에 한국에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저는 고등학교 이제 졸업반 때쯤에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었고, 이제 그 돈을 많이 모아서 제가 라크로스 선수 생활도 하고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그 돈으로 이제 장비나 뭐 축구화 등등 뭐 이런 거를 많이 사기도 했고,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헬스장을 이제 가서 이제 처음으로 제 돈으로 결제를 했었어요. 그때부터가 아마 헬스에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도 헬스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헬스라는 거를 잘 몰랐을 때였고, 사실 팔 운동만 열심히 했던 때여서 헬스를 했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근데 이제 대학교 때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흑인 지역에서 일을 했었죠. 흑인 지역에서 흑인 가발이랑 흑인들이 쓰는 이제 제품들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또 팔기도 했었고, 그리고 세탁소에서 일을 했었고, 옷도 팔기도 해봤고, 베이커리샵에서도 일을 해봤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퍼프칩, 제가 한국 바로 오기 전에 퍼프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엄청 짭짤하게 벌었죠. 팀 문화이다 보니까 시급은 3,000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팁이 거의 제가 하루에 벌었던 게 20 얼마였어요. 하루에. 또 토요일이나 금요일날은 제일 핫했고, 층들이 와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도 오시면은 이제 용돈처럼 막 이렇게 많이 주셨었죠, 팁을.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온 계기는,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행정학과를 이제 마치고 학사를 취득한 후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사실 제가 너무 지쳤어요. 졸업했을 때 일만 너무 많이 했고 공부만 너무 했고, 저만의 시간을 투자해 본 적이 없어서 2년 정도는 내가 세계 일주를 해보자 하고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살게 됐네요. 개백수 가꿈님께서 미국에서 폴리스 한다고 공부했었잖아. 그때 취미로 운동도 시작한 걸로 아는데 선수로서 전향한 거야. 경찰금은 포기했는지 궁금해 라고 해주셨는데, 폴리스 맞아요. 저는 이제 사실 이 말을 많은 사람 진짜 거의 안 했어요.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저의 최종 목표는 사실 FBI예요. 제 최종 목표가 FBI였는데 꿈을 크게 가지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잖아요. 중간이라도 간다고 해서 목표를 이렇게 잡았지만 일단은 경찰이 우선 돼야 돼요. 우선 돼야 되고, 이제 경찰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저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경찰 들어갈 수 있는 그 나이 연령이 35. 그러니까 제가 아직 5년이 남았어요. 미국 나이로는 30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위치와 목표를 최대한 저는 빨리 열심히 해서 달성한다면은 굳이 미국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수로서 전향한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실 때, 저는 이제 사실 어디 가서 저는 뭐 보디빌더입니다, 아니면 뭐 피지크 선수입니다 라고 하기 너무 창피한 게, 아직 저는 제 몸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지식도 많이 모자라고 프로카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수라고 하기에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가 될 때까지, 뭐 프로 카드를 취득할 때까지는 사실 저도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그냥 운동을 좀 좋아하는, 운동을 자주 열심히 하는 그런 일반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피지크님께서 형님이 생각하는 피지크란, 피지크에 적합한 몸, 컨디션 어떤지 알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피지크는 허리가 얇아야 되며 광배, 어깨, 프레임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일환님께서 운동하실 때 임하는 마인드와 롤모델이 어떻게 되세요? 제레미. 운동할 때 마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을 끝나고 나서 와, 오늘 운동 진짜 열심히 했다, 와, 오늘 정말 잘 불태웠다, 그런 마인드를,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서 매번 운동할 때마다 후회 없이 운동하자, 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내가 이 투자하는 거를 최대한 100%를 가져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임하는 것 같아요. 남길혁님께서 채널명이 왜 외국인 노동자인가요? 사실 저는 어느 곳을 갔을 때나 저는 외국인이었어요. 신분은 지금 외국인, 미국 시민권자인데, 사실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따기 전에는 한국인이었고 외국인이었고, 근데 이제 시민권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생김새는 이제 동양인이다 보니까 미국인으로 보질 않죠. 어느 나라를 가든 사실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고, 그리고 나를 좀 뭔가 대표하는 뭔가 닉네임이 뭔가 없을까 하다가 외국인 노동자 제이크 외노제 TV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NF 믿고 거르자님께서 팔 둘레와 허리 둘레, 가슴 둘레 실제 사이즈가 궁금해요. 비율 깡패 무대에선 그냥 깡패. 제가 팔 둘레나 뭐 다리 둘레 뭐 그렇게 재지는 않고요. 가슴 둘레도 잘 모르겠지만, 허리 둘레 같은 경우는 저는 다이어트가 다 됐을 때는 27에서 28을 입어요. 비시즌 때는 한 30. 제가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다리가 있는데 두 다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다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인혜정혜랑님께서 영상을 보면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만 피고 살짝 흔드는 제스처가 보이던데 혹시 의미가 있는 제스처인가요?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미는 없고요. 이거 캘리포니아 아니면 하와이 서퍼들 아니면 이제 피스 사인 같은 건데요. 뭐 한국에서 V 이런 거랑 비슷해요. 호러러럴 하라라랄님께서 채널 이름이 왜 외노자인지 말씀드렸고, 체중. 키는 컨디션이 좋을 때 한 198 되고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제 176에서 175 정도 나가고요. 체중 같은 경우는 비시즌 때는 83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즌 때는 77, 8 정도 유지를 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시즌 때는 상체와 하체 비율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하체에 들어가고요. 비시즌 때는 뭐 4번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비시즌 때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피지크와 클래식 피지크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하체도 많이 하려고 한답니다. 운동법, 제일 좋아하는 운동법.
운동법이라고 말씀하신 거면은 뭐 드랍셋 피라미드, 뭐 디센딩 말씀하시는 건지. 일단은 저는 다이어트 할 때는 그냥 디센딩이나 드랍셋을 많이 가고요. 아니면 뭐 피라미드, 솔직히 다 섞어요. 뭐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라하르트님께서 지금까지 운동하시면서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런 때는 어떤 식으로 이겨내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9개월 정도 살았을 때 이 어떤 헬스장을 다녔어요. 근데 그 대표님께 제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살짝 뭔가 앙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표님한테 좀 많이 좀 친해져서, 대표님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대회 준비하는데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대표님께서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따끔한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너가 뭔데, 너가 뭐 올림픽 선수야? 너가 뭐 연봉 받으면서 뭐 금메달 딴 선수도 아니고 너가 어디서 슬럼프라는 말을 꺼내냐? 너는 지금 그 위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남들이 다 가질 수 있는 위치고 너는 아직 올라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지금부터 벌써 힘든다는 말이 나오면 너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힘드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말을 듣고서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엄청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충고를 해주신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마다 힘들 때, 뭐 식단할 때 뭐든지 저는 내가 뭔데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이것보다 더 힘들게 뭐 공부하고, 이것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이것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뭐라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게 너무 와닿아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성장 그 양 말고요. 네, improve 한 것 같아요. improve. 천둥의 신님께서 시즌 준비하실 때 식단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탄단지 하루 섭취량 알려주세요. 시합 준비할 때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한 100g에서 150g 정도 먹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아몬드 한 5알씩 먹어주고, 김치랑 그리고 닭가슴살은 150 정도 먹어줍니다. 5끼에서 4끼 정도 먹어요. 부위별 제일 박 대장님께서 부위별 제일 신경 써서 하는 종목, 박 대장님께서 부위별 제일 신경 써서 하는 종목과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깨 중에는 어깨 후면, 그래야 어깨가 훨씬 더 커 보이고, 가슴 같은 경우는 윗가슴과 아래 바깥쪽에 각을 지기 위한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 같은 경우는 등 바깥쪽으로 최대한 등을 넓히기 위해서 뭐 소원근, 대원근, 뭐 광배, 바깥 중부 쪽과 뭐 하부 쪽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짤알하 빔님께서 선수님 같이 동그랗고 커다란 삼각근을 만들기 위한 팁이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전 대펄 같은 삼각근을 간절히 원해서요. 일단은 삼각근이 전면, 측면, 후면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각도를 예를 들어 그 세 가지의 근육을 딱 3개로 나눈다기보다도 이 세 가지에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앵글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앵글을 계속 다 채워 넣으려고 하시면은 좀 더 좋은 어깨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견갑을 컨트롤 잘 해주시고 전거근 운동 좀 해주시면서 승모를 최대한 이용하지 않도록 어깨를 옆으로 밀어내며 팔이 저리도록 멀리 던지세요. 미세요. 아니면 또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배우러 오시면 됩니다. 싸아님께서 선수님 시합 한 달 남긴 상태에서 식단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일주일 전 식단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 달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대회가 또 어떻게 겹쳐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첫 시합이라고 하면은 그냥 한 달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쭉 빼요. 뭐 변하는 거 없어요. 그냥 먹던 대로 계속 먹고 계속 빼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말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봉산 크리님께서 섹시한 선수님
각 부위 운동마다 제일 선호하는 좋아하는 운동을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각 부위마다 선호하는 운동이라 저는 가슴 운동 할 때는 덤벨 또는 기구로 많이 사용하고요. 또 어깨 같은 경우는 저는 프리웨이트를 좋아하고 케이블 머신을 좀 많이 써요. 그리고 덤벨도 많이 쓰기도 하네요. 프리웨이트 덤벨. 그리고 이제 등 운동 같은 경우는 기구를 좀 많이 써요. 기구를 좀 써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위치를 딱 타겟팅을 해서 최대한 그쪽을 고립을 시키면서 운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백캡틴님께서 선수님, 밴딩이랑 로딩 기간에 먹는 음식, 먹는 양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드 팬츠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밴딩은 절대 안 하고요. 로딩 같은 경우는 내 컨디션에 따라 다른데, 내가 다이어트가 잘 됐을 경우에는 전날에 200g 정도 더 먹어준다던가, 아니면은 무대에 올라가기 한 몇 시간 전에는 뭐 탄수화물 좀 더 먹어준다던가. 보드쇼츠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요새 보드쇼츠 아니면 뭐 대회용 쇼츠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남자님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자친구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저 90년생 100말띠고요. 문거우님께서 피지크 말고 다른 종목으로 전향할 생각 없으신가요? 피지크 포징 시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인가요? 저는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하고 싶어요. 피지크 포징 시 뭔가 등판 자체가 넓게 나무처럼 이렇게 밖으로 퍼져 나가 있는 그 V테이퍼가 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춘추기님께서 예전 미국에서 아프리카 방송할 때 자주 뵀었는데 몸 너무 좋아지셨어요. 크크. 그리고 궁금한 거는 다이어트 하실 때 치팅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탄수화물 양도 고정적으로 계속 줄이셨는지 아니면 줄였다 늘렸다 하는 사이클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프리카에서부터 저를 봐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집이 3층이었어요. 제일 지하실에다가 그 홈짐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혼자 하면은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키고서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시청해 주셨던 분들께서 많이 또 유튜브로도 저를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탄수화물을 양을 그냥 고정시켜서 먹고요. 늘렸다가 하지 않습니다. 치팅은 다이어트 상태가 잘 됐을 경우에는 하고요. 근데 치팅 같은 경우도 뭐 피자로 먹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흰쌀밥으로 더 넣어주는 쪽이에요. 김광원님께서 운동을 시작하신 계기와 운동을 따로 배우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긴 계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스포츠를 하면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축구 선수와 라크로스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남들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몸을 좀 키워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헬스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아직 배우지는 못했지만 코칭은 많이 받아봤어요. 뭐 제가 같이 일했던 대표님이거나 아니면 제가 아는 형님께서 아니면 다른 선수님께서 또는 지인 친구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었는데 그분들 덕에 저는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건 좀 거시기 한디님께서 제이크 팬 1호 등장. 굿모닝 행님, 제이크 형님 광배 넓어지는 원탑 운동 한 개만 뽑자면 전곡은? 사용자님께서 포징은 따로 교육 받으셨습니까? 아님 혼자서 운동하시는 사용자님께서 포징은 따로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연습하는 건가요? 포징 점수는 어떻게 받나요? 피지크 포징 진짜 모르겠네요. 저는 포징 교육을 따로 받은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대회에 올라갔을 때 후회를 너무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포징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보다 몸이 좀 더 좋지 않았던 선수가 저보다 순위를 더 좋은 순위를 가져셨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한심해서 내려오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입상은 했었거든요. 근데 입상해서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난 더 뛰어날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 더 노력을 안 했다 보니까 내가 노력이 좀 모자라서
아쉬운 그 느낌 때문에 좀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악 물고서 진짜 한 4년 동안 계속 포징을 많이 연습도 하고 연구도 했던 것 같아요. 피지크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허리를 최대한 얇게 보이기 위한 포징을 취하셔야 되고, 그리고 등판 자체가 최대한 많이 펼쳐서 어깨도 넓어 보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포징 점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체형 자체가 좀 타고나야 돼요. 허리가 얇아야 되고 어깨와 등이 좀 더 많이 와이드한 쪽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포징을 취하실 때 사실 너무 뻔한 포징보다도 나만의 내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남들보다는 좀 뭔가 유니크하고 디퍼런트한 그런 포징을 하시게 되면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될 거고, 심사위원한테도 뭔가 어필이 돼서 시선이 계속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강호님께서 지금 현역 군인인데 부대 일상에서 덤벨밖에 없어요. 덤벨을 이용한 프레임, 넓히는 운동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전거근 활성화를 시키시면서 뭐 덤벨 로우와 어깨 후면, 뭐 레터럴 레이즈 할 때 견갑을 고정을 시키고 최대한 밀어내서 팔이 저리게 배우러 오세요. 정의석님께서 영상 꾸준히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데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용민님께서 초기부터 구독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다 기분 좋네요. 운동 영상 자주 올려주세요. 참고하기. 제이크 흥이라.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올리겠습니다. 맨블루님께서 제이크에게 피지크란 저를 알릴 수 있는, 저의 몸을 알릴 수 있는, 저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여권? 준마이님께서 비시즌 벌크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벌크만 합니다. 저는 림매스를 추구하고요. 체지방 15%에서 13%를 왔다 갔다 거리는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바우루님께서 태닝은 안 하시나요? 태닝은 한 달 전에 시작을 해서 2주 안에 다 끝내나요? 최민혁님께서 비시즌 식단이랑 운동 궁금합니다. 비시즌 때는 무게를 좀 많이 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식단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대신 일반식을 2번 정도는 더 넣어줘요, 하루에. 로하할 비시즌 때랑 시즌 식당 제일 궁금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신데 여러분 좀 다른 댓글도 좀 읽고 물어보면 안 될까요? 너무 똑같은 거야. 이상현님께서 다이어트 기간 동안 식단하고 꿀팁이요. 다이어트 기간 동안 식단하고 꿀팁. 식단은 똑같은 시간대에 먹어주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김운동님께서 데드리프트 하시나요? 데드리프트 하죠. 제가 미국에서 헬스장을 다니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그때는 몸이 이렇게 막 엄청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런 흑인, 백인, 또 외국인들을 내가 좀 더 이렇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몸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운동을 같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뭔가 테크니컬 쪽으로 다가가서 이 사람들을 내가 이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등이 지금 많이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거의 제가 제일 많이 들어 올렸었던 게 210이었어요. 보디빌딩 스타일이 아니라 파워리프팅 스타일이었고, 자세는 뭐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최고치로 올릴 수 있던 게 210이었으니까 그래서 많이 연습을 했었죠. 이강호님께서 선수님이 먹는 보충제 알려주세요. 저는 보충제를 잘 먹지 않습니다. 보충제는 사실 흡수가 잘 안 돼요. 해봐야 30%.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또 운동하자마자 30분 이내에 먹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을 바에 흡수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닭가슴살을 더 사 먹던가. 근데 또 이제 뭐 보충제 회사 뭐 아니면 보충제 관련된 분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은 협찬만 해주신다면 뭐 열심히 먹고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달리기님께서
시합 일주일부터 수분, 밴딩, 로딩, 식단 구성, 시합 당일 식단 구성, 탈은 어떤 종류로 하시는지. 아까 앞에서 제가 이제 식단이랑 뭐 로딩, 밴딩 말씀드렸고, 식단 당일, 시합 당일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먹어요. 그리고 탄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프로틴을 바릅니다. 프로틴만 발라요. 성인남편님께서 운동 분할이랑 세트 수, 볼륨, 운동할 때 마인드가 궁금합니다. 운동 분할 같은 경우는 저는 3분할을 많이 하고요. 또는 2중 분할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2중 분할 할 경우에는 오전 운동할 때는 큰 근육 위주로 많이 해주고, 그리고 메인 운동을 하되, 이제 2차 운동 때는 제가 모자란 또 내가 더 돋보여야 되는, 아니면 그 종목에 좀 더 부각해야 되는 그런 근육의 위치들을 타겟팅을 하여 진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마인드는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후회 없이 운동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격자랄하 빕님께서 어깨와 등이 너무너무 좋으신데 저는 선수님 같이 동그란 커다란 삼각근을 가지고 싶거든요. 프레스도 하고 레그지도 하는데 프레스 비중을 높이고 중량을 쳐야 삼각근 매스가 커질까요? 선수님의 비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만의 비법은 여러 가지 앵글에 여러 가지 운동들로 어깨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도 여러 가지지겠지만 어떤 식으로 그 여러 가지를 접하겠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승모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어깨가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승모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안 쓰고 살 수 있는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체형 자체가 뭔가 어깨 운동할 때 좋지 않은 체형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바로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자세 교정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 근육 부위들, 그리고 비활성화 시켜야 되는 근육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어깨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댄디 천사님께서 저의 끝나시를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끝나시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Y Stringer 아니면 뭐 피지크 탱크탑 스트링어 치시면은 나올 거예요. 미스 킴님께서 분할과 세트수 볼륨, 다이어트 식단, 어깨와 등 운동 루틴 팁 이렇게 궁금합니다. 제이크님처럼 되고 싶네요. 분할, 저는 3분할 또는 2중 분할, 세트 수는 5세트에서 9세트 가져가고요. 볼륨, 볼륨. 내가 칠 수 있는, 시즌 때는 내가 칠 수 있는 무게 80% 정도는 가져가고요. 비시즌 때는 무조건 원RM을 들려고 하는 운동 방법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워밍업을 다 끝내 놓으면 내가 칠 수 있는 무게는 무조건 원RM을 한 번씩 찍고 천천히 내려와요. 그게 제 운동 방법이었어요. 신명진님께서 제 PT 회원이셨는데 제 변호사님이세요. 같이 대회 저한테 운동을 이제 배우셔서 대회를 나가셨던 분이신데 인스타에서 글을 봤는데 등산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비결 열심히 꾸준히 한 게 저의 비결인 것 같아요. 정디오님께서 저는 샤웃아웃 없나요? 처음으로 통보해준 사람이 점점점 흑. 정디오라는 분은 제 친동생이에요. 제 친동생이 미국에서 지금 이제 의사를 하고 있는데 의사가 아니죠. 아직 아니구나. 레지던트 2년 차인데 제 친동생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컨텐츠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운동 쪽이고 제 친동생이 의학 쪽이다 보니까 근데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냥 안 봐도 좋으니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김정호님께서 피지크라는 종목에 있어서 밴딩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밴딩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진짜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인데 밴딩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는 보디빌딩이 아닌 이상 체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은 이상 밴딩은 절대 안 씁니다. 박동규님께서 저는 제일 먼저 운동인 구독한 게 제이크님이었는데 항상 동기부여받고 너무 좋은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work247님께서 잘 봤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운동하신 지 몇 년 차에 접어드셨는지 궁금합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오석현님께서 부위별 선호하는 운동 두세 가지씩 궁금합니다. 특히 어깨요. 오케이. 어깨 같은 경우는 저는 플레이트를 가지고 5kg, 5kg 가지고 최대한 가동 범위를 쭉 늘려서 쭉 수축을 시켜요. 단, 견갑을 쓰지 않고 승모근을 절대 개입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고요. 케이블로도 많이 좋아해요. 뭐 크로스오버도 많이 좋아하고 또는 덤벨로 한 뭐 20kg씩 견갑 움직이지 않고 프로트랙션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팔꿈치를 하나, 둘, 벤트 오버 한 자세에서 진행을 하는 걸 좀 많이 좋아해요. 정핏님께서 경기 당일에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이 먹어요. 정말 저는 똑같이 먹고요. 아니면 탄수화물 좀 더 넣어줄 때도 있고 아니면 덜 먹어줄 때도 있고요. 컨디션에 따라. 보디빌딩 마니아님께서 클래식 피지크 출전 안 하시나요? 그리고 클래식 피지크도 포징 레슨 가능하신가요? 저는 제가 자신 있는 종목, 제가 하는 종목이 아니면은 가르치기에는 아직 많이 모자라서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연구를 더 많이 할 경우 그 이후에 좋은 성적을 얻으면은 레슨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레슨을 시작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나 성향이 좀 완벽주의자에 좀 추구하는 편이라서 제가 돈을 받고 누구를 가르쳤을 때 내가 뭔가 떳떳하지 못하면 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식 피지크 출전해야죠. 내년에 무조건 출전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망님께서 첫 번째 질문, 저는 닭가슴살 먹는 게 좀 힘들어서 요즘 닭가슴살을 갈아서 마시곤 해요. 식단할 때 닭가슴살 갈아 마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복근 운동할 때 뭐 깔고 앉아서 하시는 건가요? 세 번째, 영상에서 차고 계신 팔찌는 어디 제품인 건가요? 닭가슴살 갈아서 먹는 거 정말 힘들어서 저는 못 먹거든요. 역겨워서. 근데 드셔도 돼요. 흡수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복근 운동할 때는 이제 뭐 제가 집에서 할 때는 의자 가지고 하거든요. 의자에 이제 앉아서 V업스를 진행한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팔찌는 그게 이제 머리띠였어요. 언더어머 헤드 밴드인데 그거를 이제 2번 말아가지고 손목에 차고 있었던 거를 본 것 같아요. 보신 것 같아요. 헬스님께서 머리 기르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존버 진짜 그냥 버텨야 돼요. 이충만님께서 등 운동 팁이요. 특히 로우 할 때 배우러 오세요. 그냥 말로 하기 힘들거든요. 왜 말로 하면 힘든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제 등이에요. 이제 등이고 이제 여기 제 하체인데, 자, 무릎과 힙을 쓰지 않고 코어에 힘을 잘 줘서 아치를 만들지 않고 중립시킨 상태에서 복부의 복식 호흡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서 어깨와 견갑을 프로트랙션 시킨 다음에 광배에 힘이 딱 들어가서 고립을 시켜준 후에 여기에서 프로트랙션, 리트랙션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의 이 sternum, 이 명치가 마치 딱 가만히 있고 견갑과 어깨가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이렇게 움직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에는 이제 새끼손가락에다 걸어줌으로써 이완시킬 때는 신장 수축 시킬 때는 최대한 slowly 그 다음에 걸어서 바로 수축을 시키시면서 힘들다 설명하기 정말 힘들다. 제가 많이 모자라서 말로는 설명 못하겠네요. 좀 더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비니 어디서 사셨나요? 제가 자주 쓰던 그 모자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병뚜껑 모자라고 치면 네이버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님 미스터님께서 제이크님 전 질문을 할 입장이 되지 않아서 그냥 응원할게요. 초반에 미국에서 사실 때부터 팬으로 쭉 봐왔는데 이렇게까지 큰 변화와 더 멋져지셨네요. 그때 미국에서 경찰 되신다고 그러셨는데 기억나네요. 근데 현재는 이렇게 그때와 달리 아주 멋지신 트레이너 선수가 되셨네요. 아무튼 트레이너 일도 힘든데 대회 준비까지 먹는 거 참아가며 하시기가 얼마나 힘들까 고생이 많으시네요. 항상 몸 조심, 부상 조심하시고 대회까지 제이킹의 파이팅입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미국에서부터 쭉 이렇게 저를 봐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때 아프리카라는 방송을 계속 했더라면 지금쯤 저는 제가 여기 있었을지 참 궁금하네요. 그때 정말 좋은 추억도 많았고 그걸로 인하여 좋은 분도 많이 만났었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